안녕하세요.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휴대폰을 왜 버렸을까? 증거인멸죄, 증거인멸 우려, 구속사유 이런 제목으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영상이나 이런 데 가끔 댓글 주시는 분이 어떤 촬영이든 어떤 범죄가 있었는데 휴대폰을 없애버릴까요? 없애버려도 문제 없나요? 이런 것들 가끔 질문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영상을 저희가 제작하게 되었는데, 원래 휴대폰은 스마트폰이죠. 일종의 컴퓨터나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증거가치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불법 촬영이든 혹은 유포 범죄든 외에도 다양한 범죄에 있어서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컴퓨터다 보니까 보통 이제 장기간 사용하고 문자 메시지, 각종 인터넷 접속 기록부터 시작해서 영상 모든 것들이 다 망라하게 있고, 또 과거 보관했다가 지웠던 영상이나 어떤 자료들도 복원이 가능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휴대폰이 보통 압수가 돼버리면 수사기관에서 과거 동종 혹은 이종 범행이 드러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휴대폰을 버려야겠다, 없애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이 휴대폰을 없애버리겠다라는 유혹이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의 증거로서 휴대폰을 없애버렸다라는 것은 형사적으로는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증거인멸죄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 대상은 타인의 형사사건입니다. 타인의 형사사건. 내 형사사건, 내 증거를 없애는 거는 범죄로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증거를 임의로 없애버리는 것을 상정한 죄입니다. 내 휴대폰 내가 없애는 게 뭐가 문제냐? 혹은 불리한 증거가 나올 것 같아서 없애버렸다. 아무 문제는 없겠죠. 그게 별도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증거인멸은 별도로 증거인멸죄는 안 되지만 이게 구속사유가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사성법 제70조에서는 구속의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 1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주거가 없거나 혹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그리고 또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휴대폰이고 내 범죄 증거라고 하더라도 이걸 없애는 행위 자체는 구속의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이미 또 없애버렸다면 앞으로 또 증거인멸의 염려를 넘어서 증거인멸이라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더욱 구속이 될 우려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내 증거인데 없앴는데 뭐가 상관이야? 드러날까봐 막 없애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역으로 이것 때문에 구속수사를 받고 더 엄벌을 받고 이런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에만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다른 증거로 조합이 돼서 입증이 될 경우에는 분명히 또 구속사유, 실형선고 사유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보통 놓쳐요. 그래서 함부로 증거를 없애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휴대폰을 불리한 증거가 나올지도 몰라, 혹은 다른 범죄가 나올지도 몰라 그래서 없애버렸을 때는 또 유리한 증거도 같이 없어진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서 휴대폰이 필요한데 없애버렸을 때 그걸 주장하지도 못하고 입증하지도 못하고, 이런 좀 난감한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할 필요가 있겠죠. 최근에 어떤 유명한 사건이나 유명인들이 드러난 사건에서 휴대폰 없애버리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뉴스에는 나오진 않지만 휴대폰을 없앤 것으로 드러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없앤다, 본인 자유겠죠. 위험할 수도 있는 행위겠지만, 근데 그 이익을 잘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날 여지가 너무 크다, 이걸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럴 때는 또 버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 반대로 드러날 죄에 비해서 내가 유리한 증거로서 입증할 게 또 꽤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또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두 가지를 다 고민을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변호인이 이런 부분 조언을 드리는 건 굉장히 또 부적절하거나 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보통이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은 변호인의 권한을 또 넘어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함부로 법적 조언을 드리는 부분도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일반적인 경우 여러 문제의 가능성들 이런 좀 영상으로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본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혹은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측에 연락 주시거나 도움을 요청하시면 충분히 상담 드리거나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